재고자산 감모 손실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이 감모 손실, 개수가 부족해서 날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이 됐거나 파손이 됐거나 증발, 마모 등에 의해서 수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수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로서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안 맞는데 장부에는 100개인데 실제가 한 90개밖에 없다. 이래서 발생하는 손실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손실. 그래서 장부상 수량은 100개, 실제가 80개, 20개 부족하죠. 거기다가 단위당 원가를 곱한 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금액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이제 회계 처리를 볼 텐데요. 감모 손실이 발생하면 장부상의 기말 재고를 줄이는 건 당연하겠고 그 손실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장부에는 100인데 80개밖에 없으니까 20개를 없애면서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될 거야. 자, 그런데 이게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정상적으로 감모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이게 쉽게 상황을 설명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모래를 쌓아놓고 이걸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예? 모래가 뭐 예를 들어서 1톤을 사왔다. 근데 뭐 모래가 1톤 가지고 뭐 한 1000개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모래를 아무리 관리 잘해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1000개가 나와야 되지만 뭐 비가 와서 쓸려나갔다든지 바람 불어서 날아갔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한두 개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보고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가성을 인정해 줘야지. 그걸 만들어진 없어진 것도 어떻게 해야 돼서 만들어진 것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 원가성이 인정이 되니까 매출 원가에다 가산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누가 옆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 지으려고 막 모래를 퍼서 가지고 도망갔다. 이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그죠? 비정상적인 감모 또는 뭐 이렇게 벽돌을 만들다가 벽돌이 깨져버렸다. 뭐 이런 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란에다가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단기매입, 기말재고인데 이 사이에다가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액이란 이름, 그걸 줄여서 우리는 타계정대체라고 하는데 타계정대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매출 원가에서 제외시키고 이것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상황을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기말 상품의 장부상 잔액은 100만 원, 실제 재고액은 80만 원, 재고자산 감모액이 지금 20만 원 부족하죠?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하시래요. 자, 20만 원의 재고자산을 없애는 건 맞겠지. 이렇게 상품을 20만 원 없애요. 정상적이잖아? 그럼 저기를 상품 매출 원가를 늘려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이잖아? 그러면 여기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프로그램상 아까 말했던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타계정 대치라는 것을 만들려면 프로그램상 적요를 8번을 이렇게 걸어줘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실기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적요를 걸 필요가 없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적요를 걸어야 됩니다. 이걸 걸어줌으로써 그런 방식을 구현을 시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금은 그냥 없애고 상품하면 되고 비정상적이면 상품이 나가는데 알려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컴퓨터는 상품이 사오면 왼쪽에 있으면 사온다고 느껴요. 느끼기는 않겠지. 왼쪽에 있으면 상품을 사왔구나 이렇게 알아. 근데 오른쪽에 있으면 상품을 팔았구나라고 알아요. 팔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팔지 않았는데 딴 데로 사라졌다니까 그러려면 그걸 알려주려면 적요를 8번 걸어줘야 돼. 이게 되셨죠? 판매 과정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감모가 되거나 이러면 적요 8번을 반드시 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물을 위해서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매출액 1000,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 단기 매입 더해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를 빼서 매출 원가가 700이죠. 이렇게 해서 6, 7, 800에서 100 빼니까 700 됐죠. 매출 원가.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이제 기본형인데 아까처럼 감모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다. 그러면 이 표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볼게요. 자, 여기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20만 원이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뺐잖아. 20만 원을. 그리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80만 원으로 바뀌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원가가 이렇게 느는 거지. 기말 재고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20만 원 줄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지. 비정상적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보세요. 비정상적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말 재고는 80인 건 맞아요. 예? 왜냐면 줄였으니까. 근데 80이면 아무 일이 없으면 매출 원가가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720으로. 근데 매출 원가를 늘리면 안 되잖아. 예? 영업 외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타계정 대체라고 이렇게 떠서 한 칸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빼기 한 거예요. 매출 원가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매출 원가는 700이 돼야 돼. 예? 왜냐하면 영업의 비용이 돼야 되니까. 그걸 하는 게 적요 8번이라는 하는 코드가 하는 역할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은 정상적인 애하고 똑같아. 예? 그런데 어디서? 내가 이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분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영업의 비용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20이 빠져서 똑같이 얘하고 똑같이 순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순이익은 둘 다 똑같은데 얘는 매출 원가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얘는 영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그 둘의 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적요 8번이 하는 역할이다. 시험하고는 무관합니다. 시험은 그냥 재고자산 빠지면서 적요 8번을 눌러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림이 바뀐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의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타계정 대체. 타계정. 본 계정이 아니라 타계정으로. 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광고 선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이 경우를 이제 타계정, 본 계정이 아니라 타계정으로 사용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제품이 나가고 상품이 나가면 본 계정은 뭐야? 상품이 오른쪽으로 나가면 상품 매출 원가, 제품이 오른쪽으로 나가면 제품 매출 원가일 텐데 이쪽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된 제품이나 상품의 원가를 손익계산서 상에 뭐라고 표시하냐면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액, 즉 타계정 대체라고 해서 매출 원가에서 제외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매출 원가에서. 예제 보겠습니다. 상품 원가 20만원짜리, 시가 30만원짜리를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일단 상품이 사라졌죠. 그리고 오른쪽에 상품을 쓰는 건 맞아. 맞죠? 그런데 어디다 썼다고? 팔았으면 여기가 상품 매출 원가일 텐데 복리후생비를 썼대잖아. 자, 이것이 없이 하면 컴퓨터는 이걸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판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해서 프로그램상 반드시 적요 8번을 걸어주셔야 돼. 채점 대상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원가도 주고 시가도 줬잖아요. 뭘 없애야 된다고? 원가를 없애는 겁니다. 시가는 내가 남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야. 시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원가를 없애고 그것이 만약에 팔렸으면 상품 매출 원가인데 아니니까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항상 원가와 시가를 같이 알려줘요. 헷갈리라고. 자, 제품을 회사의 비품으로 썼어요. 제품이 원가가 이렇게 잡혀있는 제품을 이렇게 빼는 거야. 그리고 비품으로 썼대, 비품. 그리고 적요 8번 걸어주고.
시가는 남한테 팔았을 때 받을 돈이니까 회계 처리와는 상관없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환급금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관세 환급금이란 관세가 뭔지 알죠? 요즘 뉴스에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뭐 트럼프가 뭐 중국의 대관세를 얼마를 때리겠다고 이런 거 있잖아. 외국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고지고대로 가만히 놔두면 국내 산업 중에 약한 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들어올 때 뭐 가격에다가 세금을 확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입해 오는데 관세를 맞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부담하면 되는데 예? 이걸 다시 수출하면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국내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즉 관세 환급금이라는 얘기는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한 상품이나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할 때 관세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쓰면은 원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제 취득 원가가. 근데 이거를 여기서 뭔가를 해가지고 팔 거야. 그때 돌려준단 말이야. 그때 그거를 환급액을 관세 환급금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관세 환급금은 관세 등을 납부할 때 만약에 상품을 사오면서 관세를 냈다. 원재료를 사오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의 원가에다가 더해요. 그러고 나서 환급 받을 때 원가에서 빼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자, 관세 환급금은 상품 또는 제품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얘도 차감하는 형식이에요. 봅시다. 예제 볼게요. 자,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현금으로 냈어요. 그럼 현금 나가고 여기다가 관세 환급금이라고 해요. 아니 원재료 관세 냈으니까 원재료 원가를 내야지. 관세 환급금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입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관세를 환급 신청했는데 돌려받게 됐어요. 그럼 뭐야? 차변이 관세 환급금이야. 아니지. 그 다음에 관세 환급금, 이것을, 이 원재료의 원가를 이렇게 줄였으면 편할 텐데, 그건 아니고, 차감 항목을 써야 되니까, 여기가 관세 환급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참고로, 우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볼게요. 자, 매출원가의 기본 구조는 기초상품 재고에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잖아요. 근데 뭘 봤냐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빼죠. 맞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빼죠. 이게 다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방금 타계정 대체라는 것도 있죠. 그것도 빼죠. 그리고 방금 또 왔어. 관세 환급금도 빼.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계정 코드 번호 쓰고 이거 적요 8번 걸고 이거 코드 번호 쓰고 이렇게. 예? 이렇게 표시를 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은 회계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생기니까 평소에는 보유 현황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결산할 때는 정확하게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 및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해서 기말 재고가 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수익 인식 시점은, 그러니까 매출은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느냐? 인도한 시점입니다. 판매한 시점. 그러니까 팔았으면 내 게 아닌 거지. 안 팔렸으면 내 건 거고. 그래서 기말 현재 갖고 있다면, 결산일 현재 갖고 있다면 이 재고자산은 기업의 재고자산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에, 자, 상황별로 좀 봅시다. 특이한 경우들. 미착 상품. 미착.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은 누구의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 타고 물건이 돌아오는데 한 달 걸려.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거, 이거 누구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오는데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네요. 첫 번째, 미착 상품이라는 얘기는 주문을 했으나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거 12월 30일 현재 바다에 떠 있는 얘를 보고 미착 상품이라고 해요. 자, 이 미착 상품은 법률적 소유권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누구 거냐?
첫 번째, 법률적 소유권 유무는 매매 계약서상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른데, 첫 번째가 선적지 인도 기준. 여기가 선적지. 싫은데, 여기가 목적지, 또는 도착지.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여기다 선적하는 순간에 이건 내 건 거야. 그죠? 도착지면 여기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쟤 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니까.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인 나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미착된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라는 얘기고. 자, 도착지 인도 기준은, 목적지 인도 기준은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내 게 아니라 저쪽 사람 거다, 미국 사람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송품 볼게요. 시연, 시.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십시오. 이런 물건이거든요. 자,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의사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보고 시송품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있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런 것이 좀 있긴 하더라. 무슨 약 같은 건데, 뭐, 한 달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시송품은 비록 상품에 대한 점유는 이전됐으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걸 하면 되겠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뭐 비데 같은 거 나올 때, 일단 집에 설치하고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시고, 안 들어가면 가져갈게요. 딱 한 달만. 그게 이제 나한테 일단 웅진 코웨이 비데 같은 게 지금 나로부터 나가 있잖아요. 점유는 저 소비자한테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내 재고 자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시성품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 요 매입 의사를 표시를 해야 판매가 된 거니까. 표시가 없으면 판매자인 나의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송품. 적송. 실어서 남한테 팔아달라고 남한테 떠넘겨주는 거예요. 자, 적송품이란 위탁자, 내가 수탁자인 상대방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보내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여기 서울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가서 팔고 싶기도 해. 근데 내가 제주도까지 막 대리점 내기는 좀 곤란해.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 뭐 김씨 아저씨한테 맡겨서 일단 보내놔 물건. 그리고 네가 팔아줘. 이런 거. 일단 나한테는 없잖아요. 하지만 언제 수익을 인식하느냐. 저 상대방인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가 판매 시점이 돼요. 즉, 이 적송품은 수탁자가 저기 제주도에 있는 이 김씨 아저씨가 제3자에게 팔았을 때, 팔 때까지는 저기 김씨 아저씨 갖고 있지만 내 물건이다. 그러니까 판매되기 전까지는 나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적송품의 수익 인식 기준은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파는 거니까 비록 수탁자가 지금 갖고 있지만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니까 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인 나의 재고자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시송품은 구입의사 표시할 때가 팔린 거.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 때까지 팔아야 팔린 거. 아니면 다 내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 봅시다. 할부는 다 아시죠? 띄엄띄엄 나눠서 돈 내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넘기고 대금을 회수는 미래에 분할해서 회수하기로 한 대금이 한 경우 이 할부잖아. 대금이 다 회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 뭐 10개월 할부로 받기로 했다. 그러면 돈 다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재고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3002번 세연상사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1번 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5톤을 인천공항에서 공장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료가 현금으로 200만 원이 나갔네요. 대리는 현금 하셔도 되겠고 운송료,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원가니까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겠죠. 차변에
원재료라고 합니다. 원재료, B가 아니라 원재료. 금액은 20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원재료에 대한 통관수수료가 발생해서 통장에서 돈이 나가네요. 이것도 이건 친절하게 취득원가로 처리할 것 돼 있네요. 이런 말이 없어도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원가니까 이것도 당연히 원재료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돈은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가네요. 세 번째, 서삼 상사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의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3,080만 원을 약정에 따라서 60만 원을 할인받고 당좌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대금 결제를 빨리 해서 할인해 주기로 했나 봅니다. 일단 외상 매입금을 없애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이 원래 부채니까 이쪽에 생기는데요. 이급을 안 하셨으면 일단 보시고 이쪽에 생기는데 지금 갚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의 외상 매입금. 이제도 당연히 거래처를 관리해야 되겠죠. 사왔을 때 누구한테 외상이 있는지를 걸어놨을 거니까 채무라서 거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은 3,080이고 그 다음에 이제 60만 원을 할인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매입했는데 할인이 생긴 거잖아. 매입, 환출 및 애놀이라고 하는,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환출 및 애놀이는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돌려받을 때 하는 거니까 매입 할인하고 여기에 원재료라고 써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즉 원재료의 코드번호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건데 참고에 써 있는 원재료를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수표죠. 당좌수표는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매입, 할인 얘기. 네 번째, 원재료 매입처 무사상사에 대한 매상 매입금 3월 말 잔액 800만 원에 대해서 2%의 할인을 받고 당좌수표를 발행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네. 매입 할인이라는 얘기네. 외상 매입금 갚을게요. 외상 매입금 차변 거래처 무사 금액 800 대변에 매입 할인 원재료에 참고에 붙어 있는 거 금액은 2% 28에 16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좌 예금. 다섯 번째, 이제 기말에 대한 얘기네요. 실지 재고 조사에 의한 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래요. 원재료를 실제 재고에 조사했더니 3천이고 제품은 2천이 있는데 원재료의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 재고가 4,200이에요. 4,200인데 이 실제가 이만큼밖에 없네요. 어디 날라갔다는 얘기네 이제. 그래서 이 차액 1,200만 원이 원재료 운반 중에 파손된 금액으로 원가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얘는 진짜로 이제 원재료를 대변으로 뺍니다. 왜냐하면 장부에 맞춰야, 실제 재고에 맞춰야 되니까, 장부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없애요. 1,200만 원만큼은 없애는데, 그냥 없애면 이 프로그램 특성상 원재료가 대변으로 나가면 원재료 B가 되는 게 자기 본 계정이야. 그래서 얘가 원재료 B가 아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거를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이렇게 걸어줘야 원재료 B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액 저교 8번 걸고 이제 이 저교는 반드시 걸어야 되는 저교예요. 저교 8번 그래야 원재료 B가 정상적으로 계산되니까 금액은 1,200만 원만큼 없어졌죠. 그때 쓰는 이름이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란 얘기네요. 영업의 비용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200만 원. 그 다음에 6번 원재료의 일부를 공장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써버립니다. 원재료를 제조 과정에 투입했으면 원재료 빌 텐데 원재료가 다른 용도로 썼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를 뺍니다. 그래서 저교 8번 걸고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금액 55
그리고 어디다 썼냐면 공장 기계를 수리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수선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500번대의 수선비 금액 55. 타개정 대체의 거래를 보고 있네요. 7번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원재료가 있는데 원가는 60짜리고 시가는 80짜리고 뭐 여기서 원가라는 얘기는 내가 돈 주고 사왔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가는 또 뭐 달라졌을 수 있겠죠. 예전에 사왔는데 60이다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시가는 이제 튀어 오를 수도 있겠지. 이제 소모품으로 쓴대요. 그래서 나는 사왔을 때 요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요걸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요 금액을 빼내야 되는 거야. 이 시가를 빼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변의 원재료의 원가를 제거하는데 적요를 걸고 뺍니다. 적요 8번 원가 60. 그리고 영업부의 소모품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800번대에 소모품 B를 사용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800번대에 소모품 B.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나만 주면 바로 치면 되는데 왜 시가를 줬을까? 헷갈리라고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8번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인데 제품의 원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가 나왔고 시가 나왔는데 이 시가는 밖으로 내다 팔 때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야. 근데 내 제품이 팔려 나갔어도 이것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썼잖아. 기부를 했대잖아. 그러니까 일단 제품을 빼낼 때는 항상 팔아도 원가, 다른 용도로 썼어도 원가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원가를 빼는데 뭘 걸어서 빼야 되겠어요? 적요를 걸어서 빼야 제품 매출 원가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적요 8번 똑같아요. 원재료 적요나 이름만 뒤에 얘는 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것만 차이가 있고 적요 8번 걸어서 뺍니다. 그리고 차변에 기부했죠. 기부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타개정 대체 거래. 9번 본사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이 있는데 제품에 1,500만 원짜리 장부가액이에요. 지금 원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당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가입되어 있으면 나중에 회계 처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 뿐이고 일단 제품의 장부가액을 제거시킵니다. 적요 8번 것이고 여기 적요는 안 걸면 감점일지 빵점일지는 뭐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대변에 제품의 원가 장부가액을 빼고 차변에 재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쓰는 이름이 재해손실입니다. 재해손실. 금액은 1,500.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험에 가입돼서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 저걸로 인한 보험을 받게 되면 돈 받았죠. 현금 이렇게 하고 이때 쓰는 게 이제 보험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회계 처리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닫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